음.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이랑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보이고 들립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드림부스라는 논문으로 CVPR 2023에서 탑 12에 아마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 논문입니다. 먼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이 논문의 태스크라는 게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태스크를 거의 처음으로 설명한 논문인데요. 이제 최근에는 한 5, 6월 들어서는 이런 종류의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메소드가 아직 완성형에 가깝다거나 그런 점에 있지는 않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논문을 먼저 소개해야 향후 이제 다른 세미나 발표에서도 이제 그런 종류의 논문을 소개했을 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고 약간 개념이 익숙하지 않거나 그런 게 생기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이제 가장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 태스크를 굉장히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드림부스라는 논문을 고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가장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태스크를 소개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이 서브젝트 드라이븐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미지 에디팅이랑 가장 다른 점은 저희가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이미지 에디팅 같은 경우는 이제 포그라운드나 백그라운드에 대한 그런 스트럭처를 그대로 남긴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이제 살짝 바꿔주는 그런 형태의 태스크를 취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의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그런 서브젝트가 있으면은 그 서브젝트를 이제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새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하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팅보다는 약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개나 고양이의 이미지가 있으면 그 개나 고양이가 무언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다른 포즈로 이제 돼 있는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고 싶다. 즉, 이 이미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하고 싶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뭐 커스텀 제너레이션, 퍼스널라이제이션 아니면 서브젝트 드라이브 제너레이션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서브젝트 어떤 이런 시계라는 서브젝트가 있으면 저희가 이 시계를 다른 이제 다른 어떤 포즈라던가 아니면 다른 백그라운드라던가 이런 이미지로 새로 제너레이션 하는 이제 태스크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이미지를 커스텀한다. 그래서 커스텀 이미지라고도 많이 부르고, 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이전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미지 에디팅에 관련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포즈를 바꾸거나 하는 방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태스크다라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건 메소드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우리가 개라는 이미지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제 그에 대한 커스텀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면 그 덕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가장 잘 설명할 만한 뭐 아이덴티파이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덴티파이어를 여기서는 뭐 V라는 토큰을 새로 붙여가지고 만든다거나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이 태스크를 설명하면서 이 드림부스라는 논문에서 이제 데이터셋을 새로 구축해서 퍼블릭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실제 그 데이터셋을 들어가 보면은 이제 똑같은 개인데 뭐 포즈가 다른 그 똑같은 개가 이제 5장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데이터셋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논문 역시 텍스트 투 이미지 그 디퓨전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제 이 프리트레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텍스트 투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사용했고요. 이제 이 논문에서 아마 이매진이랑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두 가지의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는 어, 그 스테이블 디퓨전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제 LDM 논문에서 소개한 어,
그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먼저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그 VA 같은 이제 도인코더에 넣어서 이제 Z라는 좀 작은 레이턴트로 압축을 시킨 다음에 이를 안에서 디퓨전 스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제너레이트 하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LD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컨디셔닝이 있었지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 중에서 텍스트를 가지고 튜닝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이렇게 어떤 인코더에 넣어줬을 때 이제 여기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이제 그 디퓨전 모델 안에 있는 크로스 어텐션 모듈에 그 키랑 밸류 부분에 컨디션으로 넣어주면서 이를 제너레이트 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디퓨전 모델에서 사용하는 로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C 부분이 이제 여기선 텍스트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메소드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고 직관적이게 잘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퓨샷 퍼스널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개를, 저희가 커스텀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개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인풋으로 3장에서 뭐 내지 5장 이렇게 넣어준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은 이런 단순히 그 우리가 뭐 포토 오브 덕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이 덕가 이제 제너레이트 되는, 그래서 뭐 이 덕이 뭐 스킬을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원래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이미의 개가 이렇게 스킬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너레이트 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특별한 그런 개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개가 이제 서브젝트로 입혀져서 그런 개가 스킬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덕에다가 무언가 장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형용사라고 하는데 이제 명사에다가 어떤 토큰을 입혀가지고 뭐 플레잉 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수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이 V 덕이라고 새로운 토큰을 앞에 붙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 덕에 대해서는 좀 스페셜한 그런 덕이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논문에서는 아이덴티파이어 그리고 클래스 나온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V라는 어떤 특별한 표시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클래스 나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덕이라던가 캣이라던가 이런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여기서 클래스 다운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그 월드가 되겠고, 이제 아이덴티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그 V 이런 거를 사용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거는 이제 이 모델의 프라이어가 어떤 들어가도록, 그래서 덕이라는데 우리의 이 모델의 프레이어가 들어가서 원래 덕은 잘 생성을 해내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니까 그런 프라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덕을 잘 생산해내되, 이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와 이제 인탱글 해가지고 좀 우리가 원하는 개만을 생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이제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저 V라는 아이덴티파이어를 잘 선택하느냐가 첫 번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저자들이 그래서 실험을 몇 가지 해봤는데, 먼저 이 덕을 만약에 잘 설명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겠죠. 이를 뭐 LLM 같은데, VLM 같은데 이제 넣어가지고 이 덕을 잘 묘사하도록 하면은 뭐 이 덕이 뭐, 좀 뚱뚱하다, 뭐 무섭게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뱉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이용해가지고 수식을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영어 단어를 이용해서 이제 수식을 한 상태에서 이제 튜닝을 해봤는데, 서브옵티멀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당연히 그 이미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같이 들어가면서 튜닝이 되면은 좀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이 단어가 가진 오리지널 미닝이랑 이거를 디스인탱글 시킨 다음에 다시 이 어떤 아이덴티파이어를 이용해가지고 좀
우리의 서브젝트와 좀 밀접하게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이제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 쓰는 단어를 사용해야 이 모델이 프라이어를 이용하지 않고 좀 새로운 어떤 토큰에다가 이 서브젝트의 그런 특성을 입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랜덤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언어를 사용해서 넣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결국 토크나이저가 이 단어를 토크나이징 한 다음에 넣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뭐 이렇게 랜덤하게 캐릭터를 해서 지금은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랜덤하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토크나이징이 이 단어가 하나의 토큰으로 쪼개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토크나이징이 토큰으로 쪼갰을 때 심지어는 이미 말이 되는 어떤 단어를 가진 예를 들어 뭐 스카이 막 이런 게 갑자기 중간에 쪼개져서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성능의 편차가 심하다고 이제 언급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딱 우리의 니즈에 맞는 그런 레어 토큰을 어떻게 찾냐고 했을 때 이제 저자들은 그냥 릴레이티브 숏 그러니까 되게 짧은 어떤 그 전혀 거의 이용되지 않는 토큰을 직접 딕셔너리에서 찾아와가지고 이제 쓰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논문의 그런 그 오피셜하게 이제 만들어진 레포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 SKS라는 단어를 디폴트 세팅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뭐 이를 찾아낸 그런 원리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잘 안 쓰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4만 번대 토큰 딕셔너리나 거기서 이제 좀 짧은 거 위주로 이제 끄집어내서 좀 거의 안 쓰는 의미의 토큰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V라는 위치에 이제 디폴트로는 SKS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라고 어, 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자들이 이제 시도를 한 것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V 더그 즉 SKS 더그라고 해놓고 이 디퓨전 모델을 열심히 파인 튜닝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파인 튜닝을 하고 나니까 결과물을 보니까 이 더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이제 이 덕, 이 덕도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디퓨전 모델을 학습시킨 걸 가지고 V더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서브젝트도 저희가 제너레이션 하는 걸 원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일반적인 더그라던가 뭐 그런 거를 하려고 했을 때 이 문제는 이 프라이어가 잘 보존이 안 된다. 저만 안 들리나요? 저도 끊긴 것 같습니다. 를 저희가 얘 너무 해서 혹시 들리? 엄청 끊겨서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혹시 어디쯤에서 끊겼죠? 파이어 보존이 안 된다는 것까지 들렸습니다. 네네. 어,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퓨샷 이미지를 넣어서 모델 자체를 이제 파인 튜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이미지 자체에 굉장히 오버피팅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이 이미지도 잘 나오지 않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플레이어를 보존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굉장히 간단한 원리로 이제 플레이어를 프리저베이션 하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에 관해서는 좀 프로블럼을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를 해놨었는데요. 이제 이 NLP에서 쓰는 랭귀지 드리프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결국에는 이 타겟 서브젝트와 이제 똑같은 클래스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잊어간다. 이제 점차 이제 이 지식을 잃어간다라고 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진다. 즉 오버피팅이 심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문제를 삼으면서 이제 프라이어를 좀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어 프리저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만약에 저희가 V더그라고 이제 학습을 시킨다면 그 V를 뺀 그냥 더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모델이 갖고 있는 프라이어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학습을 해주는 그런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기존에 갖고 있는 디퓨전 모델이 더그라고 하면은 다양한 이미지가 생성이 될 것인데, 지금 그 생성된 이미지랑 새로 파인 튜닝된 모델이 갖고 있는 이제 파인 튜닝된 모델한테 더그라고 입력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랑 이제 똑같이 만들어내라 라고 이제 prior preservation 이제 레귤레이션 텀을 주면서 이제 로스에서 이제 같이 학습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CPR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prior의 그 중자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는 그냥 더그 이런 거를 컨디션으로 넣었을 때 그런 생성된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그 로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결과는 굉장히 훌륭하게 이끌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말한 이 란다를 1로 두고서 한 1000 이터레이션 정도를 돌렸을 때 뭐 잘 이제 성능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언급을 해드릴 건데, 사실 이 드림부스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결국에는 이제 이 모델 자체를 풀 파인 튜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느린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막 5분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GPU를 이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돌려봤을 때는 3090으로 했을 때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이 퓨처 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은 실험 부분은 호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실험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우측과 같은 서브젝트 30개를 모았다라고 하고요. 모으는 방법은 저자가 직접 수집하기도 했고, 언스플래시라는 곳에서 긁어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는 이 30개의 서브젝트들 중에 백팩이나 이런 시계 같은 오브젝트도 있고, 동물 같은 살아있는 것들도 있는데, 오브젝트의 경우에 25개, 그리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도 25개, 이렇게 프롬프트를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량 평가를 위해서 이 30개의 서브젝트에 대해서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어떤 페어를 지어서 4장씩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3000장의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평가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웹페이지에서 이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한다라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밸류에이션은 서브젝트 관점에서 피델리티를 일단 먼저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랑 얼마나 맥락을 같이 하는지를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서브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건데 클립이나 다이노의 인베딩을 이용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합니다. 뭐랑 뭐 사이에 계산을 하냐면 제너레이티드 된 이미지의 인베딩과 리얼 인베딩 사이에서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 두 개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클립이나 다이노 인베딩 관점에서는 두 개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네트워크를 왜 클립과 다이노 둘을 써서 평가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클립 인베딩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서는 다이노, VIT를 이용한 다이노도 같이 사용을 했는데 이유는 SSL로 학습이 된 다이노가 이 평가를 하는데 더 선호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SL로 학습을 할 때는 이미지 단위를 구분을 해야 되도록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VIT가 다이노가 학습을 할 때 그냥 랜덤하게 긁어온 이미지들로 학습을 할 텐데 그 이미지들 사이에서는 서브젝트를 같이 하는 이미지가 적거나 없을 텐데 그런 경우에 서브젝트를 구분하기 더 좋게 인베딩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다이노를 이용한 것이 더 선호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때 가장 왼쪽의 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리얼 샘플이라고 할지라도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당연히 1이 되지 않고 적당히 높은 값을 유지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메서드로 이미지를 생성을 했을 때 클립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굉장히 높았는데 다이노에서는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드림부스로 만든 것은 클립으로 만든 것은 우측보다 낮았고요. 반면 다이노는 더 높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아마도 우측의 것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배경으로 인해서 배경의 효과 덕분에 아마 클립의 인베딩이 비슷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다이노가 더 효과적인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는 생성된 이미지가 프롬프트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클립을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프롬프트들을 네. 한 모델의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 프롬프트 개수만큼의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실행한 건가요? 프롬프트를 넣을 때는 일단 인퍼런스 할 때를 넣고요.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만 학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모델의 프롬프트 계속 추가해 나가서 1000개의 뭐 새로운 토큰을 얘가 인식할 수 있게 만든 건가요? 1000개라고 했나? 아무튼 프롬프트 개수가 그 학습되는 프롬프트 개수만큼 그러니까 그 유니크 토큰이 SKS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모든 프롬프트를 다 SKS로 했는지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유니크 프롬프트를 여러 개 해서 한 모델이 그 유니크 프롬프트 다 인식할 수 있게 한 건지. 아마도 지금 질문이 이 하나의 모델이 이 서브젝트 하나만 학습을 한 거냐 아니면 네네네, 30개의 맞아요. 서브젝트 모두 다 학습을 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아마 하나의 모델만 한 게 맞죠? 지현님. 네, 하나의 모델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서브젝트를 하나의 모델로 파인 튜닝을 하고 다른 서브젝트를 할 때는 또 파인 튜닝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동시에 한 게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제너럴라이제이션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네, 그렇고요. 일단 비교를 할 때 하나 좀 비교할 게 있긴 했는데 텍스처얼 인버전이라는 논문이 비슷한 시기에 몇 개월 전에 나왔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겐에서 인버전을 해서 그 인베딩을 찾아내잖아요. 백프로파게이션에서 그것을 계속 학습해가면서 인베딩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텍스트를 인버전을 해서 찾게 됩니다. 이런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얘를 인버전을 통해서 뭔가 백프로파게이션에서 업데이트를 해서 이 수도 워드를 하나 찾아내게 되고요. 그럼 이 수도 워드는 이 서브젝트를 가리킨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뭔가 제너레이션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임의의 프롬프트에다가 찾아낸 수도 인베딩만 더해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을 하면 이 서브젝트를 유지한 채로 뭔가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류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텍스트 인버전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데
이 방법은 네트워크를 파인 튜닝을 한 것은 아니고 이미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인벌전을 해서 수도 워드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파인 튜닝의 효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파인 튜닝을 하는 어떤 메소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텍스처얼 인벌전보다 훨씬 더 높은 피델리티를 보였다라고 레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저 스터디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드림부스가 훨씬 더 낫다더라라는 것인데 사람을 몇 명을 모았는지 옵션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의 옵션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을 논문에 자세히 있으니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적으로도 비교를 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 텍스처얼 인벌전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두 개가 드림부스인데 인풋 이미지를 주고 가장 좌측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프롬프트가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드림부스는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텍스처얼 인벌전은 아이덴티티를 좀 많이 잃어버리죠.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많이 잃어버리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드림부스가 훨씬 더 아이덴티티를 잘 유지한다더라라는 것을 레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에펠탑 같은 것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어떻게든 좀 유지하는 경향도 있긴 한데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블레이션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파인 튜닝을 할 때 로스 하나를 추가를 했었는데 이 로스를 한번 없애봤고요. 두 번째로는 학습을 할 때 토큰으로 레어 토큰, 덕으로 학습을 했는데 이 클래스를 없애고 그냥 레어 토큰으로만 학습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라이어 프리저베이션 로스를 없애봤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봤었는데 아까 재현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랭귀지 드리프트나 아니면 클래스 프라이어를 프리저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다이버시티가 잃어버린다, 다이버시티를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것을 보면 프라이어 프리저베이션 없이 학습을 했을 때도 분명히 개의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잘 유지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오버피팅이 되어서 개가 인풋 이미지로 주어진 개가 앉아있는 모습, 엎드려 있는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로스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다양한 자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정량평가를 하고 있는데 정량평가보다 그냥 정성적인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생성을 해봤어요. 다 학습을 잘 하고 나서 레어 토큰을 없애고 그냥 덕으로 제너레이션 해봤어요. 그럼 이 파인 튜닝을 하기 전 그냥 원래 스테이블 디퓨전 또는 이미진의 경우에는 다양한 개들을 잘 생성을 하겠죠. 반면에 프라이어 프리저베이션 로스가 없이 학습을 하면 개는 학습이 되긴 하는데 인풋 이미지로 학습을 했던 그 개 종류들만 생성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프리저베이션 로스를 같이 학습을 하면 다양한 개들을 만들었는데 레어 토큰이 없으니까 다양한 개들을 생성해냈다라고 하는데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프리저베이션 로스가 없으면 없이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레어 토큰 덕을 학습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레어 토큰 덕을 마치 전체를 합쳐서 이 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버피팅이 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의 의미를 파인 튜닝을 하면서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파인 튜닝 할 때 클래스 토큰을 없애봤는데 이때는 세 가지를 해봤다고 합니다. 원래 실험하는 것처럼 correct 클래스를 넣어봤고 클래스를 아예 안 넣어봤고 또 클래스를 틀리게 넣어봤다고 하는데 당연히 correct 클래스를 넣은 게 가장 잘 되는데 no 클래스의 경우에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라이어를 레버리지 하지 못하다 보니까 컨버징 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레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성적으로 결과가 어떤지도 궁금했었는데 그거는 논문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컨버징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run 클래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no 클래스보다는 성능이 피델리티가 더 높았었는데 클래스 프라이어를 가져다가 쓴 거긴 하죠.
다만 잘못된 클래스 프라이어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팩을 학습을 할 때 can이라는 클래스 토큰을 넣어서 학습을 해봤대요. 그랬더니만 실린더 모양의 백팩이 자꾸 생성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 클래스 프라이어를 가져다 쓴 덕분에 피델리티는 더 높지만 잘못된 클래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커렉트 클래스보다는 낮았던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것들은 정성적인 결과들인데 리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입니다. 백팩이나 이런 티팟을 인풋으로 줬을 때 이런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잘 생성이 되더라. 아이덴티티를 잘 유지하더라. 그리고 다양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팟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특이한 것은 이 트랜스페런트가 조금 특이했는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도 일단 놀랍긴 했는데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양도 상당히 잘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이버시티도 굉장히 다양하게 잘 생성을 하죠. 이런 것들이 뭐 체리 피킹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트 렌디션인데 이 경우에는 아이덴티티는 유지하되 피처는 많이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잘 만들었죠. 이것을 만들 때는 페인팅 오브 같이 이런 앞에 바꾸고 싶은 어떤 스타일을 넣어서 바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각가의 이름도 같이 이렇게 넣었더니만 미켈란젤로 스타일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목할 점은 스타일 트랜스퍼랑은 다르게 스타일 트랜스퍼는 거의 비슷한 이미지의 스타일만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맥락을 확 바꿔버리죠. 이런 것도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노베뷰 신테시스는 새로운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뷰들을 넣었을 때 잘 생성한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논문에서 표현하기로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논리지를 엑스트라폴레이트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동물로도 바꾸는 이런 실험도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좀 모호하긴 한데 지금 확대해서 잘 보시면 특이하게도 얼굴의 모양 같은 어떤 중요한 특징들이 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보였고요. 반면에 페일러 케이스들도 덜어 존재는 했는데 인풋 이미지를 줬을 때 백팩을 줬는데 뭐 텍스트에 대해서 on the moon이라는 텍스트를 준다라고 했을 때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왜 그런가 추측을 해보면 논문의 저자들이 얘기하기로는 트레이닝 셋에서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적었던 어떤 경우인 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방이 달에 있는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좀 성능이 낮았다라는 것을 레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텍스트랑 이 레어 토큰으로 만든 이 서브젝트가 인탱글이 되는 현상들이 좀 덜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볼리비안 솔트 플랫의 영향을 받아서 서브젝트도 색깔이 바뀌는 뭐 이런 경우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버피팅이 되어서 인풋 이미지랑 거의 동일한 것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냥 인풋 이미지를 너무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프롬프트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오버피팅의 문제도 좀 리미테이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장에서 5장만을 파인 튜닝을 했을 때도 저는 앞서 보여드린 결과 같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것을 위한 키 아이디어로는 유니크한 아이덴티파이어, 레어 토큰을 찾음으로써 그것을 유니크한 어떤 아이덴티파이어로 사용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로스를 간단하지만 어떤 레귤라리제이션을 로스를 추가를 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 극대화했다라는 것이 키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실험 결과는 여기까지고요. 퓨처 웍에 대해서 다시 재현님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드림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가 좋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한계점이 몇 가지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트레이닝이 되게 오래 걸린다. 그리고 좀 모델 자체를 파인 튜닝 하다 보니까 메모리를 이렇게 엄청 많이 잡아먹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연구가 진행되는 방향이 뭐 로라 같은 경량화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오른쪽에서 보는 그림처럼 이제 일부 레이어만 사용하는, 그래서 모델 전체를 파인 튜닝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키랑 밸류에 관한 그 레이어만 학습을 시킨다거나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이제 방법이 대표적으로 요즘 진행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 페이지 혹시 넘겨줄 수 있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멀티 서브젝트에 관련된 건데, 사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이매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모델을 사용하다 보면 이 모델 자체가 갖고 있는 단점도 역시나 같이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메소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자체가 일단 멀티 서브젝트를 생성을 잘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거에 더해서 이제 이 메소드 자체가 아까 그 말씀해 주셨듯이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커스텀 이미지가 있으면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한 3장에서 5장 이미지에 커스텀을 시킨 다음에 또 다시 커스텀을 만약 시키게 되면은 이제 모델 자체가 되게 어정쩡한 방향으로 오피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같이 어떻게 하면 잘 조립해서 학습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좀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스페셜 토큰을 이용해 가지고 뭐 같이 이미 그 문장을 생성해서 이거를 샘플링 한 다음에 이를 이용해 가지고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맨 오른쪽에 보이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이미지를 생성해낼 때 멀티 서브젝트가 안 나오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명시적으로 어텐션 로스 같은 걸 줘가지고 좀 같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거에 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연구 방향만 설명을 드리자면, 요새는 뭐 에피션트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은 이제 멀티 서브젝트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보통 초점을 맞춰서 이제 드림부스 연구가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